주인이죠. 뭐 다 이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경원도서관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대단히 공적이고 주인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없지만 누구나 주인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주인의 자격을 주는 그런 오묘한 도서관이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건강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같이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서 사실은 제가 따라다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록은 강의라고 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게 나서서 얘기할 것이 거리가 아닌데 우리 성진기 교수께서 참 제가 존경하는 친구죠. 보신데 학식도 높으시고 저는 편집자로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오붓하게 담론의 형식으로 말씀 나눌 일인데 거창하게 강의라고 하셔서 부담이 많이 크고 그래서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김인옥 선생님께서 같이 보완해 주시도록 사실 2인분이 온 겁니다. 2인분 2인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놓고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거를 얽어주신 분이 저분이신데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KTX 안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 강의로.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 제가 이 무슨 조직적인 강의를 하거나 재미있게 뭘 이끌어 나가는 재주도 없고 다만 이제 여기에 우리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이걸 만들었다면 저는 제 의견이 상당히 객관화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보완하면서 이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왜 먼저 누르고? 앞을 향해서 읽어보고 하나?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책이란 무엇인가 아마 그 문제를 저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늘 주장을 했죠. 책이란 왜 만드냐면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만드는 과정이나 만든 결과를 놓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인간이고자 하는 노력을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말하는 것은 형태가 없지만 또 글자 써놓으면 또 유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격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쟁과 평화 쓰신 분 누구?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죠. 삼국유사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우리 한국의 역사에 천년이 날아갔다고 얘기하죠. 조그만 책 하나가 기록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전례들이 있고 그것뿐 아니라 모든 기록들이 다 그 당시의 상황을 최소한도로 증명하는 그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무진 애를 쓰죠. 기록을 잘하기 위해서 또 패거리 지어서 싸우기도 하는데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기록을 향해서 싸움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기록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그 역사의식과 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1988년에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파주에 출판도시 만들 때 산상결의를 했어요. 그때 그거는 그 당시에는 산상결의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은 요즘 와서는 산상결의로
묘하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소생이 여기 어디 갔나? 소생이 여기 있는 소생이 상당히 젊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88년이니까요. 올림픽 할 때 한겨레 신문이 창간할 때입니다. 한겨레 신문 창간 위원으로 제가 출판계 대표로 그때 뛰었는데 혼났습니다. 애먹었어요. 애먹은 얘기는 제가 나중에 자서전으로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하자 이만 사진이 이게 남아있어서 그런데 여기 빠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이거 쓰는 바람에 저거 왜 이렇게 너만 들어가 있는 사진만 넣고 우리를 뺐냐. 이 사람은 이 중에 하는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야, 사진은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 10년 후에죠. 10년 후에 이제 기공직을 했습니다. 김종필 DJ 대통령 때 김종필 총리가 와서 대통령 대신으로 같이 사을 뺐습니다. 그런데 산상회의 할 때부터 20년 후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세계 출판인 협회가 있습니다. 4년마다 총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할 때 아주 북시티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와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파주 출판도시 2단계를 지금 이제 완성시켰는데 2단계 2018년 재작년 노을이 떨어지는데 한강에 있고 이 2단계 이쪽의 모습들을 여기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출판단지 있는 50만 평 외에 절대농지들이 고양시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광활한 농토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서 이것을 팜시티라는 개념 속에서 해보려고 지금 애를 한참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농사 짓는 일반 모든 흙을 중심으로 한 농사 짓는 그 농사를 쌀농사라는 말로 대신해서 하고 또 쌀농사, 책농사, 사람농사라고 하는 그 농사의 개념을 우리의 인간의 원리로 이렇게 담아서 하는 그 개념 가지고 한참 사람설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안으로 우리 영문도서관을 하는 파주 출판 국제문화도시 교류협회에서 강대화죠? 네. 강대화 씨의 런던에 있는 이 심학사 아니고요. 이게 출판도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이어서 이제 시범집으로 팜시티라는 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화의 농촌 문화도시 하여튼 적절한 말이 아직 떠오르지 않지만 그림으로 통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사람농사, 책농사, 쌀농사 얘기하지만 그 원리들은 인간의 원리는 역시 문자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과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는 이 생각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쇠기 문자,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게 발견된 기원 2000년 이상 되죠. 이거
아주 애매합니다.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옛 문자들은 얼른 봐도요 상당히 문자가 요즘 문자에 비해서 참 아주 조형성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간에 이렇게 책 대신에 나무에다 새겨서 이렇게 표현했던 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메르 문자, 여기 문자라는 거. 이게 참 어떻게 이견 보면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 상형 문자고요. 이 기부의 각본 문자죠. 한자에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각본 문자. 그리고 오늘의 마을 풍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문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는 한마디로 말해도 끔찍하고,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좋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 무질서하고 꼴불견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자성을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제가 이제 여기다 우리 김윤옥 선생님께서 얽어놓으신 이걸 제가 대강 한번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질의응답도 하겠습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공부 얘기는 여기서 또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 저는 독일에 사실은 공부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공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출판단지 이사장이 왔다고 그러니까 공부회사의 그 머리가 하얀 최고의 공부회사니까 세계 그 산업혁명의 원초가 되는 공부들 이런 그 최고의 인류의 그 공부회사를 갔는데 머리가 하얀 회장께서 직접 안내를 하면서 이런 공부들은 한 100만 배 팔립니다. 1년에. 이런 거는 한 10만 개 팔립니다. 그러니까 또 더 위에 수준 높은 공부는 한 2만 개 팔립니다. 3천 개 팔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거대한 공부가 있는데 1년에 한 20개밖에 안 팔린다. 20개밖에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공부에서는 그걸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만드는 공부에 아주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격인 것이 또 한없이 올라가죠. 20개밖에 공부를 못 하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의하면 절대 생산할 수가 없는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는 그런 공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인간의 원리가 있거든. 산업의 원리. 공부에 그냥 보조 할머니가 없으면 새까만 손녀 마지막에 여기 30만 개, 40만 개 많이 팔리는 공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 뭐가 있어야 그 인간의 원리처럼 공부도 그 공부를 만드는 공부가 없지 아니하면 그러면 새끼 공부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이 공부회사의 그 머리가 하얀 회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누가 만들겠냐? 우리 이게 20개 팔려도 다 안 팔린다. 그러나 이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그 산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 회사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을 만드는 사람, 사람을 만드는 또 사람, 사람을 만드는 사람. 이 만든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는 그런 원리만이 아니라 인간을 이렇게 길러내는 올바른 인간이 되게 하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없으면은 사실은 안 되죠. 그러기 인간의 원리에 대입하기 전에 저는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 언어도 말을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 오늘 밥 먹자 하는 그 말은 한
2, 3천 개밖에 안 팔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대한 말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든가 아까 우리 니체 말씀하셨지만 니체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한 부분은 아주 우리의 심오한 우리 그 세계를 대변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자잘한 말들을 정당하게 존재케 하는 말의 원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원리도 객관화시켜서 그런 원리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맨날 책은 그냥 많이 팔리면 된다 하는 식이 아니라 적게 팔리는 책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책들을 읽게 만드는 그런 원리들을 밑에서 깔아주지 아니하면 사실 작은 말들도 의미가 없어진다. 힘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베스트셀러, 시장만 노리고 만드는 말, 글, 책 이런 것은 공부를 만드는 공부를 20개밖에 안 팔리는 공부가 있음으로써 공부회사의 사회의 그 조직이 건강하게 있다시피 말의 조직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책의 원리를 이 도시를 만들 때 책의 도시를 왜 만드는가 할 때 저는 바로 그 공부의 원리와 똑같은 거대한 책을 만든다. 거대한 책을 만들지 아니하면 작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도서, 고시 볼 때 쓰이는 책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아주 실용도서도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바탕 위에는 어머니 같은 위대한 책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책의 도시를 만들자. 이것이 사실은 원리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무리 주장해도 또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 원리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왔다.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해온 그 출판도시의 역사가 지 배경에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가 문득 그것을 만들어내냐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짧게는 해방 우리 일본한테 말을 뺏겨서 말을 못 쓰게 했을 때 그 참담함이라는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말을 되찾은 의류년 1945년 광복의 기쁨은 바로 우리 말을 되찾았다는 뜻이었고 우리 선배 출판인들은 그 말 되찾은 것 때문에 책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가 정음사, 의류문화사, 아까 누가 신문화사 말씀하셨죠? 신문화사? 우리 성직이 교수님이 신문화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지사에 있었는데 신문화사라는 얘기를 아까 우리 저녁 먹으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 신문화사라든가 현암사라든가 굉장히 빛나는 선배들이 호진에 있었기 때문에 출판도시를 가능케 하는 저희들의 꿈을 심어주신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판도시는 문득 30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꿈틀거려 왔고 긴 역사 속에서 그 노력 많이 하고 또 우리 주시경 선생 같은 분들 한글학자들 한글 연구자들이 그냥 세종임금께서 500년 전에 창제하셨다 하더라도 내내 물밑에서 잠겨있다가 그 한글운동가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또 빛을 봐서 오늘의 문법에 맞는 체계를 세우신 분이 주시경 선생이시거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겨우겨우 우리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막 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서 이제 무릎 까지고 그럽니다. 이제 엎어져서. 상당한 그 언어의 이런 그 유동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도시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엄혹한 저의 그 설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문득 안중근 의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너무나 출판도시가 힘든 거예요. 정말 제일 힘들었던 이야기가 이번에 또 그 책이 하나 나와요.
이제 이 출판도시를 편집한 편집자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자라는 얘기죠. 책을 편집했다. 출판도시도 편집했다는 거죠. 사실 편집을 했습니다. 그 디자이너라든가 저자들은 뭐 저 건축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사이니지 연구하는 사람, 도시계획가들, 그 조경가들이 다 붙었는데 그래 그 전체를 이렇게 편집하고 하는 조직하는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하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책일수록 복잡하죠. 근데 출판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대지위의 하나의 편집을 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대한 책입니다. 사실은 정말 외국 사람들도 와서 보고 이게 누가 했냐. 저 개인이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복잡한 그 협의 구조에 의해서, 협력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의 정교함을 한 번씩은 심오하게 좀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번에 책이 아마 비로소 그 편집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그것이 저도 기다려져요.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지금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저 기획팀장들이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안중근 선생을 감리인으로 모셨어요. 다들 웃어요. 웃었는데 지금은 우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안중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안중근의 말은 어디 있냐면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라고는 제가 그 편집한 책이 있는데 안중근 옥중에서 거기 검찰관 신문조서 그리고 이제 판결문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모든 것이 그냥 일본 법무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재판받으면서 5개월 동안에 주고받은 신문조서가 거기 다 고스란히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게 원래는 속기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일본 출판사가 빼내가지고 일본어로 해놓은 걸 제가 속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말 한마디가 무슨 뭐 굉장히 완력이 세다든가 뭐 기계가 높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표피적인 표현이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놀라운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이야말로 딱 이제 내 뒤에 이제 감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할 때 설계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능이 이제 감리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감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감리합니다. 설계 잘 됐나? 설계 못했으면 설계 다시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새로운 개념의 감리인데 출판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안중근 선생이 이걸 감리를 하신다면 이건 틀림없이 대단히 가치지향적이고 불태전의 용기를 가진 우리 출판인의 체계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할 때 설계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감리인으로 모시는 세레머니를 했어요. 이 건축가들이니 뭐니 다 좀 약간 이상하죠. 뭐 감리인으로 모시는 걸 근데 감리가 따로 있긴 있어도 그건 현실적인 감리, 그건 하위 개념의 감리고 상위 개념의 감리가 없다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중근 선생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역사가 감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역사라는 실제가 있다면 안중근은 그 실체의 한 대변자로서 우리를 감독하고 뭐 위험한 짓을 하지 마라. 똑똑히 하라. 바르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터득한 이 있습니다. 이건 서기문 선생이 이 감리인인 우리 안중근 선생을 모시고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는 이 그림을 하나 그려줘서 이게 창피하다고 뺐으면 좋겠다 이 양반이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이게 제가 태어난 강릉 선교장의 열화당입니다. 제가 열화당 지금 아직도 대표인데 제 후계자가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대표로 명의가 되어 있어서 이거 보면 제가 이게 도서관이다. 출판사의 도서관이다. 2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거 이제 아궁이에 불도 지가 지피고 해서 여기 아궁이가 있는데 아궁이에 꼭 불을 어른들이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묘한 운명 같아요. 저보고 이제 또 천천히 커가지고 책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출판사 이름을 열어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요즘으로 와서 이렇게 당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운명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오대조께서 지으셨는데 저걸 오대조께서 지으셨는데 온 할아버지라고 자라 오자에다가 스물은자예요. 관직에도 한 번도 안 나가셨는데 이 자라가 이 목을 이렇게 움츠리는 걸 오은이라고 이제 그분 호가 오은 선생이세요. 근데 이분이 짓고 이름 짓고 집 짓고 이름 짓고 거기 운영하셨거든. 이게 도서관장이죠 뭐. 여러 당 초대 대표고.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속에서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안중근 감리인으로 모셔서 제가 존경하고 말을 따르고 그리고 안중근 선생이라면 이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이상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안중근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이렇게 제가 그 멘토처럼 여쭤봤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 우리 뭐 아버지라고도 할 때도 있고요, 형님 할 때도 있고요, 선배님 할 때도 있고요. 무릎을 꿇고 새벽에 일어나서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럼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게 이제 이 마음이 없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힘을 써보는 거죠. 난 오늘 안중근 선생 형과 소통을 했다. 이 자신감이 생겨요. 비밀하다가도 힘이 생기고. 사실 여기 올 때도요, 성진기 선생님께서 꼭 가야 될까 내가 아이고 코로나 핑계대가지고 아이고 오늘 땡땡이 질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냥 안중근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야 네가 어떻게 광주를 안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냐? 광주는 여기 제가 보병학교 ROTC 2기 때 보병학교 다니는데 여기서 송영리까지 얼마나 많이 뛴지 아세요? 몸은 약한데 힘들었어요. 갔다 오면 그냥 뭐 애만총 들고 장족 쏘이바치 달고 보병학교에서 여기서 얼마 동안 여기 있었던 생각이 나요. 또 주말이 되면 외출 보내거든. 그럼 다방에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그리고 밥 먹고 국수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선으로 가서 이제 소대장 노릇을 2년 했는데 그런 기간 동안에 광주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광주 친구들도 많고요. 우리 성진기 선생 그때는 몰랐지만 이거 보면 내 운명이 이제 책에 대한 여기서 이 문집도 찍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가 안에서 책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여 년 전이니까 이미 오래 전에 이 책의 공간이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오늘 같은 출판사가 아니라 약간 두루뭉술이죠. 뭐 이렇게 적당히 책을 위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도서관도 쓰고 출판사도 하고 이 200주년 기념 음악회 했어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 2015년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나중에 깜깜해져서 어둠이 덮일 때도 다들 뒤풀이 하느라고 참 웅성웅성하고 좋아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 사고 그 이튿날 또 아침에 조찬하고 그러고 해졌는데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어떤 마음을 안고 그날 가서 참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책의 공간을 우리 성교정의 가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농사도 짓는 거지만 책 농사도 짓던 이 지역의 강릉 지역의 일종의 말하자면 조금 공용 공간, 사적인 공간이긴 해도 공적인 기능을 많이 수행한 그런 이제 건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여러당 구관이고요. 너무 신관이 이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책박물관.
이건 좀 문제이나 이게 저 출판 도시가 특이한 문화 산업의 성과를 이뤘다고 저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아랍 세계의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국부 세이크 자이드라고 하는 그 국부 이름을 빌어서 이제 상을 주는데 이 굉장히 큰 상이에요. 아랍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거 상을 좀 받던 여기 이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저 왕세자인데 그런 일이 있고 지금 그 회의에는 그 도서관을 일단은 얽어놨습니다. 얽어놔서 여기 오셨다 간 분이 계실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송기 선생이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저는 볼 거 아직 없다. 지금 여러분 아까 철학 얘기 나오셨지만 그 플라톤의 동굴 있잖아요. 플라톤의 동굴이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게 뭐 그럴듯합니까? 그림을 그린 게 꽤 많아요. 플라톤의 동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플라톤이 그렸는지 누가 그렸는지 하고 그 후에도 이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는 또 수긍이 가지만 또 좀 웃기는 그림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뭔가 이게 이데아 속에 있을 때는 정확한데 이 현실을 꺼내놓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안 그리고 저는 안 보여주고 그냥 그 이름만 들려주고 영원도서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다. 그래서 우선 이 주사 글씨에서 그 유명한 그 먹각하는 하시는 분이 이걸 해줬어요. 네가 영원도서관 만든다고 그러니까 야 무슨 문자가 바로 서야 된다. 문자. 이 타이틀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 주사에서 영원지 도서관이라고 하나 내가 뽑아볼 테니 집자를 해볼 테니까 야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거 찾느라고. 그 주사에 통달한 사람 아니면 집자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자들이 많아요. 영원 도서관, 영자 보세요. 근사하잖아요. 영원의 도서관인데 이렇게 만들어준 정성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또 꾹 눌렀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출판 영어도서관 얘기하면 우선 이 영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반대하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왜 영자 써가지고 좀 되게 기분 상하게 하느냐. 저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이 영자를 한 1000번 썼을 거예요. 제가 붓으로 영자를. 이 영자가 갖고 있는 원리가 뭘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는 영을 왜 할까? 그게 영이라고 그러면 우리 옛날에 성교장에서도 할머니 돌아가실 때 아드님들이 영을 했거든. 영을 하는데 그 영을 할 때는 참 신중에 신중을 기하죠. 이 생에 사시다가 그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몸의 상처도 있고 근데 이게 저승으로 떠나시는데 길을 떠나실 때 깨끗하게 닦아서 상처도 좀 보듬어드리고 그리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해서 가지런하게 해드려서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해서 저승으로 잘 가시도록 모시는 것이 영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한 거는 우리 성모 마리아께서도 영하셨어요. 아드님을 영하셨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근데 이 죽음과 생과 사의 그 경계선에서는 묘한 그 어떤 그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울림을 우리가 소리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봐도요, 제가 지금 몸이 아주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버티는 힘은 우리 집안에서 그래. 이기웅은 아마 60대 세상을 떠날 뻔한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죽을 뻔 고비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판도시 하면서 2005년에
뭐 이제 죽는 줄 알았고요. 근데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서 우리 성진기 교수와 나란히 여기 동갑이라고 하면서 서 있는 꼴 보면 참 놀랍죠. 안중근 선생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대로 좀 나처럼 큰일 벌리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요즘 요양병원 보면 말이죠. 요양병원 어떡하 아까 우리 간판 보셨죠? 복잡한 간판 그거와 똑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왜 저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 번번이 다 그래요. 부잣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과 자식들한테도요. 참 버림받아요. 반버림받는 거죠. 온버림은 아니고 반쯤 버림받아요. 반쯤 버림받아 놓으니까 여기 뭐 아닌 것 같이 아닌 것 같아도 처절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 우리한테는. 이 80이 넘은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원도서관에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벽에 기대서 숨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 번 예람되게 함부로 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영원도서관이라는 게 왜 하필 영원이냐? 왜 영원이라는 게 빼고 좀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도서관? 뭐 신나는 도서관 하든가, 뭐 시원한 도서관으로 하든가, 그렇게 농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나한테도 답을 받아보려고. 그런데 이제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도 그거 하나 지어라. 그러고 말죠. 근데 그 영혼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뭐 영혼 속에서 책을 찾는지, 책 속에서 영혼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은 혼이 담긴 건 아니면 안 됩니다. 혼이 담겨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이 없는 인간은 사실 영성이 안 돼요. 개도 영성이 있잖아요. 개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영성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지 난 몰라요. 그냥, 참 어떻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우리 복잡한 우리 삶의 구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혼도서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온전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 온전한 이름이 나올 때까지 좀 덜 온전한 걸 써야 되니까 영혼도서관에서 저는 영혼도서관은 그 적절한 이름일지 몰라도 소울 흑인 영가 이거 음악이 잘 올 때 그 영혼이거든. 음악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저도 이거 한국의 악기라는 책을 냈어요. 한국의 악기라는 건 참 잘 만든 책입니다. 송혜진 씨가 쓰고 강원구 씨가 사진 찍고 그래서 근데 그 책을 만들면서도 제가 늘 그랬어요. 음악가들이 좀 더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연주자들이나 작곡자들이나 방탄소년단도 보면 지금 뭐 상장을 해서 난리치지만 저 아주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저렇게 방탄소년단이 보디 프렌드에 광고를 해대고 또 거기 롯데 그 면세점에 광고를 하고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니까 나는 아이고 아깝다. 그거 안 하고 하는 방탄소년단을 저는 바보처럼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좀 덜 먹더라도 좀 멋지게 우리 존재하는 한국의 청년들의 노래. 전 방탄소년단 들 때마다 뜨기 전에요. 저는 비트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영원도서관에서도 라이프지 도서관에서도 사진집 만들려고 김종만 사진작가한테 사진 찍자. 근데 지금은 찍기 어려워요.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라이프지에 출품하려고 책을 만들려고 한국의 그 K-팝들 그러니까 우리 K-팝들이 갖고 있는 아직도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뿌리를 찾아주고 날개를 달아주자 이랬습니다. 제목도 그래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주고 날개를 달아주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날 것이고 뿌리가 견고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막 가버리거든. 근데 거기 보면 가사도 보면요. 지금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보면 저 편곡도 나왔더라고. 제가 아주 알청을 해요 지금도. 계속 유튜브에서도 보고 하는데 놀라운 데가 있는데 훈련을 굉장히 하고요. 엄청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 그건
경매나 그 미술이든 지금 뭐 경매에서 미술도 경매에 매달리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경매가 곧 이 혼이 살아있는 장소인가 천진무구하지만 순진무구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그런 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 책과 음악과 모든 예술이 말하자면 가끔가다 그렇습니다만 예술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안 그렇습니까? 사랑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사랑과 예술과 책이 차이가 있습니까? 난 그것도 없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그 아까도 언론계에서 오신 분 기자분도 계시지만 저는 책을 막 뿌리지 않아요. 여러 당 절대 뿌리지 못하게 하고 또 직원들하고 합의를 했죠. 직원들도 오케이예요. 그냥 뭐 책을 말이야 10부씩 쫙 가다고 많이 갖다 주면 거기서 재수 좋으면 또 서평 나고 거기 기대하고 그런 것보다 책을 소중히 여겨라. 인색하게 하다 보면 이제 이해하지 마라. 책은 귀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취급하고 그리고 귀하게 모셔라. 목록에다 자기가 만든 목록은 절대 죽이지 마라. 다리를 전다고 해서 애를 자기 자식을 버리냐? 자기 자식을 만들듯이 자기 자식을 잉태하고 그리고 산고를 겪고 그다음 태어난 아들을 많이 팔리건 인기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고서 끝까지 목록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50년이 여러당 50년이 내년 7월 2일이에요. 그래서 도서 목록을 만드는데 전부 다 짓습니다. 그동안의 목록은 다 과거에 지금도 파는 살아 있지만은 희귀하게 아주 가끔 찾는 책들도 1년에 한 20-30부짜리도 다 살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찍어놓지는 않아도 다만 얼마라도 디지털로 그냥 찍어서 보완한다든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하나의 그 출판자의 책임감, 책을 귀하게 생각하고 시작하고 만들고 보관하라. 이런 정신이 사실 고집스럽게 출판도시까지 이끌었다고 하는 그 힘이 이끌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는 힘줘서 지금 말하고 다닙니다. 옛날에 그 말하면 잘났다고 아이고 욕하는 세상이 무서워요. 그거 아주 한 사람 밥 안 만들기 쉽습니다. 이제는 밥 안 만들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을 끊임없이 우리 역사의 기록을 끊임없이 영해야 되는데 영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남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 염하는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긴 시간 토론. 그래서 영원도서관은 그 염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기록을 염하는 곳. 또 염해서 기록하고. 그러니까 문자로 나타나야 되고 기록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기술과 또 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차를 나는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원도서관이라는 화두를 던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때에 뭐 빚을 못 보더라도 언제든지 우리 후배들이 동의 안 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지가 세상을 뜬다면 이건 비겁한 출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오래 살아야겠다. 조금 더 오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김인호 선생님 제가 좀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다고요. 몇 번 넘어졌거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뭐 나쁘니까 사람은 다 실수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아이고 또 동행해 주신다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제가 여기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이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 염하는 것은 백범일지를 제가 염했어요. 백범일지.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만든 백범일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근데 보고 기절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이에요.
이 우리가 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우선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도 수동해요. 근데 당대에 환영받는 좋은 일들이 없었어요. 좋은 일들이 당대에는 절대 환영 못 받았습니다. 안중근 보세요. 그 형편없는 깡패 같은 놈이 나타나서 말이야. 지금 이또가 그 당시 죽을 당시에는 세계 유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했어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책을 하나 사왔거든. 미국에 가서도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그 조그만 북유럽의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고서점에 가서 샀는데 보니까 우리 아시아의 영웅들이야.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 앞에 이또가 있어요. 이게 카멜 파샤, 터키에 뭐 해가지고 아시아의 영웅들을 정기를 썼는데 앞에 이또예요. 이또가 최고의 미국에서 그때는 소개됐거든. 그러니까 이또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또가 평전을 쓰고서 안중근은 이름도 없어요. 그 조선의 그 주먹이 테러해서 근데 얼마 후에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이러니들이 이게 일본은 안중근 그 당시에는 환영 못 받았는데 지금 와서 비보는 것은 역사에서 계속 숨을 쉬는 거예요. 안중근. 계속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 가지고 안중근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기록한 거 없어요. 한국은 이제 둔서만만 벌렸어요. 근데 안중근은 그 감옥소의 그 간수들이나 그런 전옥 감옥소장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 감옥소에서 쓰신 글이 5개월 동안에 쓰신 글이 한 100점 정도 됐는데 한 60점이 남아 있습니다. 60 몇 점이. 이게 다 거의 다 대부분 일본 사람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러니죠. 그리고 그 옥중 기록도 일본 법무성에 좀 있는 거예요. 공판 심할서, 검찰관 신문조서 그리고 공판 심할서. 야, 그 역사의 아이러니가 기록이 살았기 때문에 안중근 산 거예요. 안중근이 이미 그것을 예견한 거예요. 그리고 북구시 전쟁을 했거든. 북구시 전쟁을 해서 북구시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 남아의 기계, 조선의 기계, 젊은이의 기계를 다 은유적으로 북구시로 싸우신 거예요. 본인은 싸우지 않고 하나씩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거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유언 남기고 다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옥중 안흥칠의 역사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기록이 그냥 남아있긴 있는데 옮겨졌고 해가지고 결국 일본에서 발견된 거예요. 최소면 선생이 발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 냈죠. 안중근 옥중 자서전이라고. 근데 그 백범일지 보면 정말 백범일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방이 되자 이분이 백범일지를 그냥 유서처럼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오셔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없잖아요 쓰신 게. 그러니까 이 백범일지 가지고 춘원 이공수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읽기 좋게 써놨어요. 춘원이 뭐 마구잡이로 쓰신 건 아닌데 쓰셔서 많이 고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말이 되게 아주 읽기 좋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분이 48년인가 1948년인가 그 이제 정치에 하셔야 되고 이 책을 찍어가지고 너무 돌리셨어요. 근데 그 노산 이은성 선생이 늘 그러셨어요. 우리 젊었을 때. 여기에 춘원이 손대가지고 춘원 냄새가 듬뿍 담겨있는 백범일지다. 저거는 원전을 대조해가지고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향신문에다 인터뷰도 크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기록했다가 저희들이 다시 이제 원전하고 대조해가지고 이걸 영을 한 거예요, 지가. 한 5년 동안 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범일지가 이제 찍을 때 이제 백범은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김신 장군이 이거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제 저작권을 해지한다고 했어요. 저작권료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이 있는데 저작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권이고 하나는 인격권이에요. 그 글쓴이에 대한 그 글에 대한 것을 잘못 편집해서 막 오자가 많다든가 오류가 많다든가 하면 인격에 손상이 오니까 그 오자를 내서는 안 되는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인격권이거든. 근데 재산권만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인격권은 국가가 관리하거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나발에 두는 바람에 80종이 그냥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출판이 현실입니다. 기가 막혀요. 지금도 보면 딱딱해요. 이게 오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중근 아니죠. 백범이 쓰신 글과는 전혀 다른 그냥 이게 의역을 해가지고 막 이제 고쳐놓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말이 안 되니까 어려운 말이니까 막 쉬운 말로 하고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출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그냥 80종이 레벨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의를 제기 위해서 정본을 만든 겁니다. 완전히 정본을 만드는데 그걸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한번 책을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사실 이게 깊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비약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염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나의 화두입니다. 이 책에 만드는 그런 태도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책을 염한다, 글을 염한다, 역사를 염한다 이런 말들을 제가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서전 쓰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자기염이거든. 자기염. 자기도 염을 해야 돼. 매일 샤워하듯이 육체를 샤워하는 거는 뭐 다 알지만 마음을 씻어야 되잖아요. 가슴을 씻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은 제가 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징적인 말을 제가 인용을 했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복중 기록이죠. 검찰관 신문조서 공판심할서 그리고 부록에는 여러 가지 부록이 있습니다. 사진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구시 작품들이 다 실려 있고 안중근 선생이 그때 북구시 쓸 때 이게 이런 글씨값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참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냥 그 처절한 북구시 전쟁을 역사에 던지고 있는데 그저 이게 얼마짜리야? 진짜냐 가짜냐? 얼마짜리냐? 이게 얼마나 어떻게 막 생각하면 저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근데 참 어쩔 수 없는 우리 시장주의의 그 승리가 결국은 당연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개정판도 내고 하나하나 조금씩 더 염을 하는 거죠. 안중근은 염하는 것입니다. 염하지 않으면 그 존재가 녹슬고 먼지가 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끊임없이 가다듬고 올바로 보는 눈을 씻는 거죠. 자기 눈을 씻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송기 선생하고 늘 차 마시는데 여기 와서 담양에 어디 채집을 차 마시는데 신문 보니까 법정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책 베스트셀러가 많거든. 이 전부 다 절판하라고 했어. 다 절판됐어요. 난 저 안 지켜질 줄 알았거든. 출판사들이 난리가 났어. 책이 여기 쏠쏠 팔리는데 나한테도 전화해서 이사장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아니 법정이 말이야. 지금 난 기약을 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따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그 속으로 그랬어. 제 아버지 돌아가시는 분 얘기하는데 죽은 자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이유가 저기 절판하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자기가 죽기 전에 깨끗하게 염을 하고 가겠다. 난 저 기록 자체가 내가 내 스스로가 부끄럽다. 그 말은 안 하셨지만 일단 무조건 절판이야. 싹 쓸어.
그 얘기가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 출판하는 사람으로서는 절판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뭐 저도 그럴 바에야 그 당사자들 뭐 묻잖아 무슨 유명하게 있잖아 무소유. 그거 가지고 출판사 사장들이 쫙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자들이 저 출판사 사장 맞아. 아무리 저절한 말이라는 게 들리지 않아요 저한테. 절판하라. 모든 걸 절판하고 변호사 딱 해놓고 걔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딱 지켜라. 그리고 뭐 아주 실무적인 거야. 이 세상에 정리하는 걸 어떻게 저렇게 아주 깨끗하게 저렇게 청소를 하고 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기 선생은 옆에 앉은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냐? 스님 그거 보셨습니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무슨 뜻일까요? 내 속으로 느꼈던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거의 똑같아요. 이 생에 남겼던 모든 짐을 싸가지고 저승으로 가시다는 얘기죠. 그거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선일보에다 칼럼을 써가지고 거대한 말씀이라고. 거대한 말씀. 절판하라. 가지고 그게 그 다음 날인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 법성에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출판은 이 정도 돼야 저자가 이 역사에 대한 책임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세계에 있는 것이 말과 글이구나. 얼마나 참 처절한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이라는 그 조선조의 그 참 인조반장의 그 주역이었죠. 목소명. 이건 사실 침묵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도서관은 사실 침묵의 집입니다. 그냥 조용히 염하는 것이고 책 편집하는 것이고. 이게 뭐 한문에 써서 목소라는 게 사실 소자는 동줄이라는 소자인데 침묵을 지키는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소자를 동줄이 소자로 파출소라는 소자인데 저게 장유가 지은 이게 그 명입니다. 이렇게 시예요. 시. 아포리즘 영어로 말하면 신독자 목소명 이랬는데 여기 보면 참 이게 한번 읽어보실 만해요. 거기 가지고 계신가요? 계시죠? 그렇게 해드렸죠? 이거 보면 침묵이 얼마나 근사한 것인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니까 말이 막 틀리고 저도 지금 뭐 더듬으면서 막 여러분께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 전문 강의하는 사람이 재미있게 우스갯소리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아주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데 그러나 진실한 이야기를 한다. 나는 조금도 가식의 말을 안 하겠다. 이건 다짐하여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 참 근사해요. 그래서 늘 이게 명처럼 좌우명처럼 그 본인이 늘 좌우명처럼 생각하던 거를 여기다 한다라고 봐야죠. 이 말이 얼마나 참 허망한 것인가. 있는 것이 본전도 안 나오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펑퍼짐한데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압축된 그 다인성을 가진 그 한자로 보면 뭐 예찬이 아니라 뜻이 더 심오하게 이렇게 예상도 저렇게 생각되고 그래요. 이 신독자는. 근데 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근 선생이 늘
정화명처럼 생각하신 거죠. 신도. 남이 이렇게 보지 않을 때도 반듯하게 자세를 갖추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가릴 수 있지만 가리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라 이거죠. 마음 먹기도.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우리 쓰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생각에서부터 간음을 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도 보면 여러 가지 경계할 말들이 많지만 그걸 참아내는 게 인간의 참지 않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룰이 있어야 되니까 룰을 안 지키는 감정 노출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건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두운 저 구석을 내 스승으로 삼으리라. 이런 거 보면 좀 무시무시해요, 저는. 근데 그거 읽으면 또 시원해요, 속도. 이 영혼 도서관입니다,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안 찍혀. 보입니다. 보여? 눈이 나빠서. 요 가운데 있는 게 여기 조그만 학교방을 위한 그 조그만 영혼 도서관입니다. 저 이상 제가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이 카메라타고요. 이게 카메라타는 많이 가보셨죠? 황인영 씨가 이게 경영하는 음악 감상실 헤이비에 있는 거 많이 안 가보셨구나. 이 카메라타 요 밑에 이렇게 카메라타고 여기 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문을 여냐고 해서 문을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는다. 아니 열면 또 닫아야 되고 닫으면 또 열어야 되니까 그거 문이 없다고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0분밖에 안 됐나요? 그 질의응답을 좀 하게 해주실래요? 선생님? 제가 무슨 빠진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내가 진실되게 생각나는 대로 하겠다. 그거 외에는 뭐 이게 조직적으로만 생각 안 하고 그냥 쉬었어요. 쉬어야지 제가 이게 말할 기운이라도 생기니까. 근데 이게 녹음하시는 분들이 허탈하실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저기 영혼 도서관 내부 조금 더 장면이 있는. 그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나는 그 이데아가 깨질까봐. 이데아가 이게 현실을 잘못 이렇게 해주면 플라톤의 동굴을 그냥 그려버리니까 플라톤의 동굴이 그걸 옮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르트르가 말이죠. 짱폴 사르트르가 이게 노벨상 문학상 거절해서 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나는 받고 싶은데 혹시 그거 받았는데 근데 소개할 때마다 노벨문학상 받은 사르트르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 손해라. 그보다 더 많은 세계 거절한 사르트르다. 그것도 계산한 거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장준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렘브란트 책을 많은 걸 냈거든요. 그거 아주 재밌어요. 제가 사실은 이게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한 2권 남았는데 이제 아까 여기 애쓰신 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뭐 잘못 책이지만 사르트르가 그 장준혜가 그냥 사생아예요. 사생아고 뭐 아무 그 빽이 없고 사생아니까 뭐 거지죠 거지. 그래가지고 도둑질하고 살았는데 이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그래서 강구소에 있는 거를 그 장국토라고 있죠. 내기는 하나의 소라껍질하는 시리즈는 장국토가 힘은 없지만은 구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르트르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르트르가 세거든. 뭐 대통령도 잘 알고.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게 청원해서 조건부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사면왔어요. 꺼내왔어요. 사면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보다 글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막 이렇게 장준에도 많이 이용했어. 아주 굉장히 한데 그 사람이 그거 하듯이 어떤 이름에 딱 고정되는 걸 싫어하는 자유분방하고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영혼도서관이 남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한이고 상당한 부분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틀에 딱 이해시키는 건 걱정된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자꾸 저하고 충돌이 많아요, 이분하고. 그래서 제가 집니다, 이 양반한테. 우선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기용 이사장님 강의신데요. 저는 그냥 조력자로 잠시 왔다가 제가 마이크를 잡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이사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는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 교류협회 김윤옥 연구원입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하시는 첫머리에 10년 단위로 파주 출판문화 단지에 대한 사진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열화당 강릉에 있는 선교자는 혹시 아시는지요? 아까 화면으로 다 보셨는데 200년이 조금 넘은 아주 우리나라의 양반가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저희 서울에서 출판사, 열화당 출판사를 시작하셔가지고요. 출판인들이 여러분들 모이셔가지고 우리 출판인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도시를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출판단지를 만들자 하는 그 뜻을 앞장서서 실행을 하셨습니다. 혹시 파주 출판문화단지 가보신 분 계세요? 그러세요? 예, 가보시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안 보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리고 많은 출판인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출판단지가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중간에 하셨지만 1단지, 2단지, 3단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주 출판단지 안에 이사장님 하시는 열화당 출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여기 이게 언제 이렇게 돌아갔나요?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거가 됐나요? 네. 저기 열화당 출판사는 파주 출판 단지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출판업계에 계시면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정말 이런 우리나라에 조금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물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조금 조용히 우리를 돌아보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사장님의 이 염이란 말씀을 듣고요. 제 작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장님 옆에서 지금 몇 년 이렇게 제가 영혼도서관 하는 일에 조금 관여를 하다 보니 정말로 필요한 일이구나. 지금 이 물질 풍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빈곤을 느낀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한테는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책다운 책을 만들고 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사장님께서 헤이리 예술인 마을에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에다가 기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보면 여기 지금 저희 영혼도서관이고 이 앞에 보면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바로 직선으로 안 올라가고요. 명상의 길입니다. 잡초도 많이 우거지고 별로 다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 길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꼭 편리하고 꼭 뭔가 이렇게 좋아야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사장님, 우리 여기다가 좀 계단을 만들면 어때요? 여기를 좀 더 편하게 우리 저기 어디 둘레길 가면 너무너무 길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사장님, 여기다 뭐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두고 봅시다. 세월이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많이 부딪힌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누군가 오실 때는 조금 편하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건의를 드렸다가 지금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한 가지 안내는 하죠. 저희 영혼도서관에 아직 뭐 오픈도 안 하고 그러지만 누군가 오신다라고 할 적에는 제가 편한 신발 신고 오세요 라고. 예. 그래서 여기 잠깐 그 안내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사장님은 아직 준비 중이고 특별히 뭐 저기 오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그 이병훈 의원께서 영혼도서관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으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시고는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혼도서관에 보면은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희노시라고 해서 이분이 구혜정 선생님 우리나라 그 친선 장이십니다. 인간문예재시죠. 그래서 저희 라이프치 도서전 할 때 이기록 이사장님께 상징적으로 이 한복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혼도서관에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냥 저기 두루마기를 좀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기 저희는 그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서고하고 본관하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고에 보면은 저희가 이거는 현판을 다는 장면인데요. 현판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선교 유고, 선교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가업을 이어가는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장에 제가 이사장님을 가까이 뵈면서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절제, 아끼고 또 아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제가 자유분방하게 막 저 나름대로 살던 사람으로서는 참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은 힘들지가 않고 제가 배울 점이라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장에 그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그 문집도 만들고 사랑방 그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도 하던 그 여러당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 그 영혼도서관도 좀 절제 속에 조금 서로 이렇게 조용히 연구하고 나를 돌아보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교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신 그 영혼도서관 그 다음에 매화산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 이사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 현판을 저희 영혼도서관에 걸게 됐는지요? 저 매화산면은 추사에 그 현판적인 사진은 안 들어있네. 네. 여기 이쪽 면에 이 삼면에 이게 현판이 붙어 있는데 제가 뭘 이렇게 처음서부터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기 붙이자 하는 생각을 했고 요거는 이제 영혼도서관이라는 것이 붙어 있고요. 매화산면이라는 것은 논산에 저희 그 출판인 선배가 있습니다. 노양만 씨라고 논산에 그 노씨의 그 집정촌이 있는데 그 집정촌에 그 종손이에요. 그분이 그 출판인 그분이 저한테 그 종갓집이 다 헐렸어요. 헐리는데 헐리면서 그 큰 현판을 그 주사가 직접 그쪽을 지나시면서 거기에 써주신 현판의 그 친필 현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현판이지. 어디가 복제해서 현판 만든 게 아니라 현판을 위해서 쓰신 글. 그래서 그 종갓집에 있던 것을 줄 때는 영혼도서관밖에 없으니 이 형 이거 받아주려고 해서 제가 받았죠. 받아서 참 그분은 저 대선배입니다.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경복고등학교 나오시고 논산 출신인데 논산의 종갓집 종손인데 이 양반이 얼마나 서글픈 마음으로 저한테 주셨겠어요. 근데 오래 보존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인사동이나 팔고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것은 뒤에다가 이 출처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 영혼도서관에 어울리는 매화산매라고 하는 것은 독서산매하고 비슷합니다. 그 매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 특히 한국에서의 매화가 갖고 있는 그 심오한 뜻과 향기 이런 것을 저는 책의 향기로 대변하면서 이렇게 어울리게 이제 하려고 아직 뭐 익숙치는 않지만은 거기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 향해서 가는 천천한 장거리 주자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요. 오른쪽 위에는 평화출판사를 하셨던 허창성 선생님, 또 아래는 우리나라 그 오페라나 문화계 쪽에 외국의 문화를 많이 들여온 최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저희 영원도서관에 기증해 주신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책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중입니다. 저희 뭐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광주에 계신 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8월 며칠 날 오셨을 때 저희 행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병훈 의원께서 뭐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하셔가지고 송계희 교수님도 그때 저희 같이 계셨죠. 예. 이것으로 이제 준비된 자료는 마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에 새겼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장유 선생님의 묵소명, 그 다음에 신독장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주무시던 분은 그냥 계속 주무시고요. 안 주무신 분들은 그 페이지 한번 보면서 우리 한 번씩 조금 같이 읽어보면 좀 어떨까요? 저도 큰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예. 한자로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편하게 그러면 한글로 하죠. 장유의 묵소명. 같이 읽으세요. 네. 온갖 묘함이 나오는 금은 침묵만한 것이 없으리로다. 영악한 자 말이 많고 어수룩하니 침묵하며 조급한 자 말이 많고 고요하니 침묵하네. 말하는 사람 수고 많고 침묵하느니 편안하며 말하는 사람 허비하고 침묵하느니 아꼈으며 말하는 사람 다투고 침묵하느니 휴식하네. 돈은 침묵으로 성취되고 덕은 침묵으로 길러지며 정신은 침묵으로 안정되고 기운은 침묵으로 축적되며 언어는 침묵으로 깊어지고 사려는 침묵으로 터득되네. 형식은 침묵으로 덜어지고 내용은 침묵으로 불어나며 깨어서는 침묵으로 태어나고 잠잘 때는 침묵으로 편안하며 화는 침묵으로 멀어지고 복은 침묵으로 모여드네. 말하는 자는 모두가 이와 반대일지니. 잠잘 때도 말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지금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소리 안 내고 입에 이걸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어떤 거 말씀해? 예. 어떤 거? 잠잘 때는 침묵으로 편안하며. 아니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면 장유의 신독자며, 이 신독이란 말은 안중근 의사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단어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삼가고 제대로 행하고. 예.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장유의 신독장. 그 감방 말없는 공간 득보는 이 없어도 귀신이 그대 살피나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사악한 마음 품지 말지어다. 처음 단속 잘못하면 하늘까지 큰 물 넘치리라.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땅 밟는 몸. 날 모른다 말할 텐가 그 누구를 기만하랴. 사람
갈릴 길 행복과 불행의 분기점 어두운 저 구석을 내 스승 삼으리라. 너무 좋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제가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여기 지금 마이크 잡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살아서 나를 염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게 나를 염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염하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나를 염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어떤 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아서 염을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회갑이 넘었는데요. 회갑일 때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니 잘못한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잘못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오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점이 나를 염하는 시점이었구나 하는 걸 좀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제가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내 손으로 나를 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가져오신 책이 있거든요. 장준혜가 쓴 책이요. 제가 말씀하시는 분께 이사장님 제가 하나 선물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받았습니까? 네.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얼른 빨리 생각해보세요. 자기 성찰이요? 네, 자기 성찰도 좋습니다. 또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 네, 수련이 지문한. 네네. 또 네. 교도소 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삶을 우리가 지금 교도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네, 아주 좀 처음 들어보는 발상입니다. 네, 또 책 속에서 사는 참 영웅이다. 자기 자세는 책을 쓰는 것, 자기 책을 쓰는 것이에요. 그만 예. 이순에 철들었네. 이순에 철들었네. 우리 이순이 언제죠? 몇 시대죠? 60대. 네, 이순에 철들었네. 그 염하는 거죠? 네. 저는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귀를 좀 염해보고 네. 구체적으로 네. 내 눈을 좀 염해보고 예. 말하는 것을 염을해서 네. 그렇게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걸 배우고 갑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네. 죽음을 생각할 때. 네.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럼 선생님은 죽음을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퉁 비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기분. 네. 저는 그렇게까지. 예. 결론적으로 네. 거울에 내 자신의 뇌를 닦는 거. 네.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이 네. 유난한 것이에요. 저기 또 말씀해 주실 분이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염할 수 있는 그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생각한다. 굉장히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그러면 이 책은 한 줄이고요. 이제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더 실행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이 나온 그 답을 딱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어느 분일까요? 기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께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혼도서관을 알게 되기 전에 이제 그런 기록들을 다 찾아보면요. 조선일보에도 예전에 인터뷰 기사로 이사장이 크게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영화라는 걸 보면서 그 기사의 주가 영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지금 여기 청중, 여기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그거 접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 글을 쓰면요. 글이 시끄러운 장소에서 써지나요? 글을 쓰시는 혹시 집에서 일기를 쓰시거나 어떤 일을 기록하시거나 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주로 뭘 기록을 하세요? 일정이요? 네. 우리 선생님은 뭐 기록하세요? 내가 농사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 네. 매일 그 페이스북에서 짧은 아, 그러세요? 잘 안 들리셨죠? 뒤에 계신 분들은 농부신데요.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일들을 페이스북에다가 기록을 하고 계시답니다. 훌륭하세요. 또 기록하신다는 우리 선생님. 아, 소설 쓰고 계세요? 아, 앞에 계신 분은 소설 쓰고 계신데요. 네,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눈을 염하고 귀를 염하고 입을 염해야 된다는 제가 오늘 큰 거 배웠습니다. 네.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 시를 쓰고 계세요? 여기 많이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우리 저기 이 삶의 교도소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은 기록 좀 하십니까? 기록을 못하니까 교도소에 가서 기록하기 그거 상당히 안중근도 교도에서 많은 글을 썼잖아. 아이고 말이에요. 일부러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혼도서관은요, 이렇게 조용히 오셔가지고 나를 돌아보면서 글 쓰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글을 쓰셔도 좋죠, 이사장님? 아유 그거야 나야 네. 모르지 그거는 이제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나를 돌아보고 내 행동을 조금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했을지 상대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정말 한 세상 살다 가는 거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가 좀 지역이 멀고 하더라도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 성진기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영혼도서관 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오픈해도 되겠죠, 이사장님? 예. 오늘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강의 들으면서 처음 들으면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책은 나눠보기 위해서 만드는 책이지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모든 목적이 전도돼서 그냥 팔기 위해서 만드는 책으로 하니까 아주 어떤 점은 속도 상하고 또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나눠보기 위해서 만드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한 분밖에 못 드려서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김현 선생님 대단히 그래서 하여튼 부족하지만 오늘 이거 어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